예. 다시 배터리 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볼게요. 3번. 자, 3번을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연표에서 각 시기에 일어난 사실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주전도감이 있고 이자결란, 그 다음에 무신정변, 몽골 침입, 위화도 해군 이렇게 있는데 주전도감은 그 숙종 때 유천의 건의를 받아갖고 이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보면요. 자, 윤간의 구성 축조. 윤간의 구성 축조는 언제 일어났죠? 예종 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과 관련된 사실들은 그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틀렸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맞아. 제가 말 잘못했네. 그 윤간의 구성 축조 맞겠네. 제가 별무반하고 헷갈렸어. 예, 맞아요. 예. 별무반은 예종 때고, 뭐냐면, 그 윤간의 그 구성 축조는 이제 뭐냐면, 의천의 숙종 때 그 뒤에 얘기죠. 예, 제가 잘못했어. 숙종이 그 별무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종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축조한 거죠. 잠깐 혼돈이 있었어요.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니은을 보면, 기주대첩이죠. 기주대첩은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제3차 침입 때 일어난 거죠. 거단에. 그러니까, 그건 니은이 그 부분이 아니라, 기획 이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국사기 편찬 부분인데, 삼국사기는 몇 년에 편찬됐어요? 1145년에, 그러니까, 모초의 난과 무신정변 중간 사이에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신정변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이거는 어디로 옮겨야 돼요? 니은을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전법 시행. 가전법 시행은 위화도 해군 이후죠. 공양은 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화도 해군이 뒤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윤관의 구성축조로서 숙종 뒤인 예종 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고려시대 화폐 정리해가지고 그 148페이지 있죠? 그 내용 정리를 제가 포를 작성했으니까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건운중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음병이라든지 저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볼게요. 4번. 자, 고려시대 사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 삼국사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삼국과 통일신라의 문화적 시대적 성격 가치를 재현하는데 노력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중요한 구삼국사기가 있는데, 구삼국사라는 그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고려 초기 때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김부식 삼국사기나 그 누구야?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승호의 그러니까 이재현 아니 이승호가 아니라 누구지? 그 이전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규보. 이규보의 동명왕평을 쓸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 책에서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신라 본의가 아니라 어디를 바탕으로 한 거다? 고구려를 본의로 한 거다. 근데 그 김부식 삼국사기는 이걸 바탕으로 어떤 걸로? 신라 본의로 썼다라는 평가가 있어. 평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자, 이전의 삼국유사는 불교적 입장에서 정통문화를 재확인하면 물론, 삼국사기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맞서는 경향을 보였다. 자, 여기 보면, 불교적 입장에서 정통문화 재확인 맞죠? 그리고 삼국사기의 유교 합리주의에 맞서는 경향도 있죠? 그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삼국유사에 보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기의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의편은 뭘 신었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공자가 말하면 계령난신은 말하지 않는다. 근데 계령난신에 관련된 내용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맞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완전 다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삼국유사 자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삼국사기를 보충한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요런 애가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이승효는 장운기에서 당군을 개국시조도하는 역사서로서 소중화의 자준적 태도와 발을 체급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야를 보였다. 자, 이거 맞죠? 그래서 당군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효의 그 제왕운기라는 것은 제는 누굴 뜻하는 거죠? 일단 중국, 왕은 한국. 그래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과 한국의 그 왕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물론 그 밑에는 사대적 의식과 그 민족적 의식 같이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없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승우가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기예요? 몽골 간섭기죠. 원나 간섭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군 신화에 보면 당군조선, 그다음 기자조선, 이만조선, 3조선설 주장했죠. 그래서 당군은 현원 공동체고, 기자는 문화 공동체고, 이만은 그 우리나라 민족 생활권 형성에 큰 공헌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승효의 제왕운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3600년 그 당군 기년설 했는데, 물론 당군 기년설 3600년은 지금 맞진 않아. 역사 사실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당군을 뭐냐면 기원이 오래됐고, 3600년의 의미가 뭐야? 참미설에 되면 60 곱하기 60. 그러니까 60을 제일 중요시하잖아요. 그 참미해 보면. 그래서 60에 60이니까 다보가다. 복이 많다라는 의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지연의 고려국사는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과 역사 편찬 방법에서 조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뒷부분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 고려국사가 틀리죠? 이지연 사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지연 사략은 지금 남아있진 않고 후에 그 고려사에 그 논찬에 많이 좀 인용돼 있어.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리학적 사관과 역사 편찬 방법의 어떤 에서 만들어졌다. 대의 명분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고려국사는 누가 만든 거죠?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해서 고려국사가 했는데, 이 정도전이 나중에 제1차 왕자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려국사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고려국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고려사죠. 예. 그래서 고려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조선왕조실록이 나와 있어. 아니, 고려사를 이제 그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려국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려국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 고려국사는 고려사에 비해서 이제 뭐냐, 누구 중심이냐면 신하 중심이야. 고려사는 뭐죠? 왕 중심이죠. 그리고 고려국사는 편년체고, 고려사는 기전체. 그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조사 저조라는 책이 나왔죠. 그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어디를 요약했다? 그 앞에 고조국사를 요약했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조사 저조에 나와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고조국사를 요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5번을 볼게요. 자, 그 고대의 전승을 존중하는 상공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고대의 전승을 존중하는 그 해고적 입장에 쓴 거죠. 그래서 고대에 내려왔던 것들을 신기하고 기이하다도 다 썼죠. 삼국사기와 달리. 그 다음 이승우의 제왕운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단거로 봤고요. 그 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대주적이나 각훈의 해동고승조가 같은 고종 입장에 쓴 거다. 요건 아니죠. 이거는 어디 파예요? 선종인 가지산파야. 그러니까 이제 교종이 아니라 이거는 선종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년이 뭐 고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 틀려요. 이거 아마 오타인 것 같아. 선종이고, 각호는 누구죠? 하엄종 계열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고종 입장에서 해동이란 뭐예요?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냐면 승려들을 대한 것들을 쓴 거야. 김대문의 고승전을 모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에 뭐 순도, 마라나타, 아도, 원효 같은 30명의 전기를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전해지지 않았죠. 다만 어디에 일부 일부 투에 있는
그 후대 기록에만 남아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볼게요. 4번. 원의 지배와 단위민족의 자각과 뭐 민족의 시조에 관련 관념을 가게 만들어. 맞죠? 당군. 그래서 원나치에 받고 사만일통 사상이 청산되면서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당군이죠. 원래 당군이라는 존재는 그 평양 지역에 내려왔던 구조로 내려왔던 그런 일종의 하나의 신화적 인물이었는데 이걸 전국화시킨 것은 상국유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고려시대의 유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승우의 심호 28조는 집권체제 강화를 기하고 제가 치국 정도에 뿌리냈다. 맞고요. 그 다음 사학은 과거 준비 과정에서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뚜렷한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발달했다. 아니죠. 사학 12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되게 실업 감독관 출신 직원고들이나 고관들이 퇴직하고 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학문을 교육하는 기관 성격보다는 각오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험을 잘 치는 요령을 가르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예종 때 본 시험을 보려면 국자를 3년 동안 필시 얻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수학하려는 구정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수능보다는 뭘 강조하는, 내신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사학 12도가 점점 쇠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11세기 중요의 유교적 사회 질서에 어급하는 보고하기 위해서 삼종 고급 예문이나 삼국사를 펼쳤다. 맞죠? 이 삼종 고급 예문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 예. 삼종 고급 예문은 원래는 이제 인종 때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이 책이 소실돼요. 그래갖고 이제 강화도 정부에 이제 갈 때 다행히도 이규부직에 그 한 권이 남아 있었어. 그래갖고 이걸 복관하는 과정에서 뭘로 찍어냈다? 금소갈자 지금. 그래서 최초의 금소갈자본. 물론 이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록에만 나와 있어. 그 이규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 성리학은 이제 14세기 고려 말기 때 들어왔죠. 그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한 철학적 명가, 정통과 명문을 중시하는 윤리관이 있다. 맞죠? 그래서 고려시대 유학은 크게 네 차례에 갖춰서 1기, 2기, 3기, 4기. 1기는 좀 자주적인 성격이 있고 2기 같은 경우에는 문벌통치기 때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 3기 때는 이제 뭐냐면 그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무인 정권 아래에서 그래서 좀 도태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기 때는 뭐죠? 성리학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기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요 기입편이 나오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삼국유사야. 그래서 이 기입편 서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삼국유사 기입편을 왜 적어놓냐? 보통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계령난신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에 배제했는데 나는 그걸 집어넣는다. 그 집어넣는 걸 왜 집어넣냐면, 삼국의 시조가 있을 땐 신비롭게 탄생됐는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성인들이 나올 때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신비성, 기성에 입각해갖고 우리나라 시조도 그렇게 적어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내려왔던, 구조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적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그걸 왜 적었냐? 자, 그 삼국유사가 있을 때 쓰여진 당시는 어떤 시기예요? 되게, 몽고가 쳐도하고, 이제 몽고의 그 지배를 받던 이 중간 사이 이렇게 끼어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몽고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그 종전에 이제 그 한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붕괴되죠. 왜냐하면 피난가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서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층 그 문화들은 그 뭐냐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이게 전달통로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긴 그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누구야? 이전은 이 삼국유사 기입편에 그 신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나 올바른 계승은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몽골 간의 투쟁 속에서 뭐가 형성됐죠? 민족의식.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의미는 뭐냐?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나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 정통을 소중히 다뤘다. 그 단골신화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종전의 삼국사기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2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입장에서 포면한 가입장이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가입장이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 빠지는데 여긴 있네요. 예전판은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요 계력분혼난신이라는 말은 계력분혼난신은 말하지 않는다. 누가 말하는 거야? 공자. 공자라는 거 삼국사에 반영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영된 그보다 앞서 있는 역사서가 뭐야? 삼국사기죠. 인종 때 만든. 그래서 그 인종 때 있는데 이 역사의 진인 사관의 편찬체제 구성 요소를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관은 일단 뭐예요? 합리적 유교 사관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모총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런 뭐 서경귀지선이니 남경귀지선이니 이런 계력분혼난신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이하고 신기한 것은 안 되겠다 해갖고 역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무징불신에 입각해서 쓴 것이 뭐냐면 이 삼국사기죠. 자, 구성 요소는 뭐겠어요? 봉기, 열전, 표, 치죠. 여기에서 이제 그 편찬체 구성 요소 쓰는 편찬체 쓰는 거야. 편찬이 기전체지만 구성 요소는 4가지니까 봉기, 열전, 표지.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비판하는 내용 중에 이 사람들이 되게 사대적이다. 근데 또 반론 중에 뭐야? 봉기를 썼잖아. 고조선은 뭐 썼죠? 세가 썼죠. 네. 왜? 우리는 제후의 나라일 때. 봉기 썼다는 게 우리는 어떤 나라라는 거야? 황제의 나라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주적 성격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서 편찬은 10년째 발생한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묘청의 난이야. 그러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 묘청의 난처럼 기이하고 기이한 뭐 남경귀시설, 서경귀지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적어놔야 된다라고 쓴 것이 뭐냐면 그 삼국사기고. 그래서 삼국사기 서문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계력분혼난신, 무징불신. 신기하고 기이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증거에 입각해갖고 팩트에 입각하고 역사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삼국유사죠. 그래서 내가 왜 기이하고 신기한 걸 쓰냐, 신비한 걸 쓰냐, 그것을 그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나오면 삼국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삼국사기 서문이 나와. 삼국유사는 기이편 서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사료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동명왕편 서문과 관련돼요. 그래서 동명왕편 서문은 내 왜 동명왕편을 써야 되냐가 이걸 쓴 거야. 자,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이규보가 썼죠. 이규보의 이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동명왕편은 이걸 이제 그 이규보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일찍 20대 초반에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꼴등으로 합격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하여튼 꼴등으로 합격했는데 10년 동안 벗을 받지 못했어. 왜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뭐예요? 곧바로 벗이 주어지지 않죠. 왜? 이거는 고려시대 과거는 예비 시험이지 관리 자격 시험이지 관리 그 합격 시험이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벗을 못하고 이제 받지 못하고 이제 그 해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 구삼국사기 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이 구삼국사기에 있는 동명왕편을 보니까 너무 뭐예요? 신기하고 계력난신이다. 그래서 뭐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일 때 처음에 뭐야? 도저히 못 믿겠다. 우리 같은 유자들이 못 믿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2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하다가 3번째 읽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근원을 들어가 보니까 한이 아니고 선이고 판타지가 아니라 성인의 정기문이고 그 다음에 귀신 얘기가 아니라 기이하고 그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꼭 아주 신기하고 귀신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비하고 특이한 얘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 단계는 처음에는 그 감정이입을 따지면 처음에는 어떤 단계야? 고정적 감정이죠. 두 번째는 일상적 감정이. 마지막으로 맥락적 감정이죠. 예. 그래서 맥락적 감정에서 이걸 그대로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뭐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편집한 게 뭐냐면 동명왕평이에요. 그래서 구삼국사기는 좀 뭐랄까 서술형으로 돼 있죠. 오늘날 하면 텍스트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그걸 알기 쉽게 뭐냐면 서사시로 읊어낸 거죠. 제왕홍기나 동명왕평 서사시죠. 예. 그래갖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 역사책에 있는 걸 너무 딱딱하니까 그 뭐냐면 만화책 애니메이션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먼 나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일본 그 만화책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명종 때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규보는 무인 정권 때 잘 보여가지고 최충원 정권 때 2명이 됐죠. 최후 정권 이후로. 예, 2명이 돼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국 이삼국지도 이제 쓸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최씨 정권의 지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뜻은 있었지만 30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리 숙이고 권력이 아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별로 평판은 안 좋아. 이 사람이. 자, 일단 이제 보면 기획을 보면요. 자, 그 당시 동명왕의 이야기가 민중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내용이 뭐야? 비록 어리석은 그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했으니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니은을 보면 자, 성상 중립기에서 개정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충실했던 글쓴이의 유교적 인식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자, 구삼국사기를 얻어서 보니 거기에 이제 뭘 본 거야? 동명왕 봉기를 봤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삼국사기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동명의 신인한 적이 기록한 역사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근원을 들어가 보니 한이 아니요 성이요 기가 아니요 신이다. 이걸 보면 예전에 판타지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신기하고 성인에 관련된 물이다. 관련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식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맥락적 감정이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미은. 그 김보식이 공이 국사를 춘천할 때 자목 그 일을 생략했으니 공호 국사를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니 크게 이상하여.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인식이에요. 왜냐면 그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건을 입각해갖고 동명왕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 기록했죠. 예. 이 사람은 그 기록은 했어. 근데 이제 거기에는 신기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다 했지만 기록은 했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할 때 동명왕평이나 구삼국사기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이제 그대로 적어놨죠. 근데 이거 그 상공사기는 뭐야? 이거를 유교적 합리적 인식에 따라서 좀 말이 되게 적어놓은 거야. 이치에 맞게. 개찬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있는 내용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판타지물이고, 안 맞는 있고 가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도 뭐예요? 역사를 사시죠.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냐면, 동명왕평을 좀 더 뭐냐면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전에 고대인들의 어떤 사회 방식을 이해하는데 가로막는다. 비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지만 동명왕평은 기록을 했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기 전에 거기 이제 제가 고려시대 때 사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서 내용 정리한 걸 155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초조대장경과 편찬가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경 하면 경율론 해가지고 세 개를 이제 3장을 구성한 건데 우리나라 대장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초조대장경과 그다음 제주대장경. 그 처음 만든 대장경이 초조대장경. 그다음 8만 대장경은 제주대장경. 새로 만들었다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속장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속장경은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그 대장경이 아니에요. 교장이야. 그러니까 그 경률론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속장경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대장경 안에는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신마도 달달의 근신이 되어, 달달은 누굴 뜻해요? 네? 몽골족이죠. 그래서 그 잔인하고 홍풍한 성품이 이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쭉 나오고, 무릇 그들이 공유한 곳에는 불상과 범소를 얻게 하여 모두 불타 없앴던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몽골족들 와가지고 막 불타 없애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때 불탔던 것이 뭐냐면, 그 부인사에 보관됐던 대장경. 이때 대장경 무슨 대장경? 초조대장경. 그래서 현종 때 부처님의 신을 불려가지고 거란족을 격퇴하려고 만든 초조대장경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뭐예요? 제조대장경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초조대장경이 만든 경위가 쭉 나와 있어요. 현종 2년에 거란주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치러오니,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란주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치러오니, 그때 2차 진임이죠. 뭘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그 당시 목종하고 천주태를, 쳐냈죠. 그래서 목종은 길 가다 암사당하고, 천주태는 쫓아내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 디귿은 왕이 그때 이제 개경을 비우고, 어디까지 가고? 나주까지 몽진을 갔어. 그래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전주 갔다가 한번 큰 치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훈요 10조가 왜곡될 때 전라도 사람들을 좀 박해하는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왕이 이제 그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지방 호족에 따라하고 눈이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헌종 이전까지는 뭐예요? 주로 왕실 근처 노였는데, 이때부터는 왕자 같은 경우는 뭐죠? 조계군이 했어요. 그러면서 외부 세력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현종 때부터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뭘 바뀌었다? 핏줄이 뭘로 바뀌어요? 신라계통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왕통상.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요때 이제 뭘 만들었다? 대장경을 조판했는데, 초조대장경이죠?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초대대장경이 지금 없으니까, 뭐예요? 팔만대장경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지만, 요 중간에 초조대장경을 어떻게 만드는 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을 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대장경 종판을 정리했어요. 그걸 속장경이라 적어놨지만 이제 속장경은 아니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참조하고, 저희 그 공무원 기출에, 그러니까 공무원에 나오면 구급 공무원 그 강사 교재 프린트 돼갖고 정리한 거거든요. 참조를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10번 내용을 보면, 아이고. 자, 대각국사의 위천의 활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면요. 자,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그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군요의 함흥음악이 간년절 비판하고 교감 겸술 바탕으로 해갖고 뭐예요? 이 사람은 하운교단을 정리했죠. 교감과 겸술은 뭐예요? 교감과 간심이죠. 교감은 교상. 그래서 석가일 때 교소를 분류하고 이론적인 것도 있고, 간심은 진리를 간념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말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엄종을 또 정비했고, 이게 1단계죠. 그 다음 하엄종이 정비됐으면 2단계는 뭐겠어요? 성상경합을 내세워서 법상종을 정리합니다. 이때 성이라는 거 뭘까요? 성은? 요거는 성은 그 하엄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상은 법상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원효의 뜻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뭐냐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때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우리 해동보살이 성과 상을 두루 밝히고 옛날과 오늘을 바로 잡아서 온갖 주장의 단서를 화합한다. 그래서 이제 선상을 겸한다는 원효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자, 4번이죠. 자,
청태종을 개창하고 이들 바탕으로 선종을 포섭해서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겠다. 그때 청태종은 예전부터 고구려 때부터 들어왔던 거야. 강종 때도 들어왔고. 근데 청태종이 성립된 게 아니라 청태학이 됐죠. 그때는 학문적에서 교리적 측면에서 했지만 요때는 교단이 성립됐다. 청태종 자체는 이제 교손 통합적인 성격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교와 간을 같이 닦는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위천은 교학을 중시하는 교중에 비해 경전을 또 멀리하면서 그 다음에 직관적 종교적인 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또 비판하는, 그래서 참선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둘의 절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틀린 건 뭐겠어요? 3번이죠. 격의불교를 받아들여서 교리불교는 물론 고려의 불교 사상을 확대시켰다. 격의불교는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후한시대 때에서 동진 초기 때 형성된 불교 초창기 모습인데, 격이라는 격은 불교의 뜻에서 바로 의미를 잡는다는데, 요때 의미를 뭘로 잡겠어요? 노장사상. 그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공의 노장의 그러니까 불교의 공을 노장의 무로 이해한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열반을 무의로, 보살의 도를 진여, 그 보살을 도로, 진여를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예.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격의불교죠? 이미 나왔잖아. 그래, 요거 기출문제만 분석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맞췄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격의불교가 받아들인 것은 언제 때냐면 고구려 때요. 예, 고구려는 이제 그 고려의 그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11번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정예결사문이죠, 이게. 정예결사문은 시험 문제 사료수 많이 나와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사 능력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세요. 꼭. 그래서 이제 정예결사문을 왜 썼어요? 이 진울이 그 당시 이제 그 1190년에 803 거조사에서 이제 있을 때 정예결사를 조직해서 정과 해를 동시에 짰고 산림에서 운동을 쌍수하자는 신처운동이야. 정예쌍수 아시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만든 게 정예사야. 요때 정예결사에서 사자는, 사자할 때 사자가 아니에요. 모임하다 사자야.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주변에 정예사라는 그 사찰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뭘로 바꿨다? 수선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정예결사의 명칭을 수선사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 당시 이제 불자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산림에 운둔하여, 선정을 해서, 선정을 이렇게 지혜를 닦자.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운둔해 같은 모임을 맺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정예사의 어떤 취지문을 밝혔던 건데, 이걸 이제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결사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사운동은 우리나라 시험 나왔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의 당송시대 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의 부패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불교의 원래 뜻을 닦자는 결사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통일신라 때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건, 통론에 부각된 건 고조 후기 때이죠. 무인정병 때. 자, 하여튼 이와 같은 그 의견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 자, 그 다음 위성녀가 밑줄 친 것을 전개한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신앙결사 운동이다. 정예결사 운동이다. 그래서 있고, 수선사 결사 운동이다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예결사 운동이죠. 수선사 결사나, 정예결사인데, 신앙결사 운동도 맞게 해줬다 그래요. 공사기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닦는 방법. 정예상수와 동해종수는 뭐야? 정예상수는 정과 해를 동시에 닦자. 정이라는 건 선종의 선정을 말하는 거고, 교종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닦는 거고. 그럼 도노점수는 깨달은 다음에 뭘 닦는 거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점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선종의 방법을 도노라고 하고, 교종의 방법은 점수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야.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 도노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선종파예요. 예.
선종인데 어떤 그 도노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선종이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요때 도노라는 거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파트는 뭐냐, 점수.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도노는 한 번에 깨닫는 거야. 점수는 스윙해서 깨닫는 거야. 요게 이제 도노파 점수파가 있는데 뭐냐면 이걸 이제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진우는 도노를 더 강조하고 점수를 후에 봤어요. 먼저 깨닫은 다음에 뭐죠? 점수를 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는 뭐 깨달음 얻어야 되죠.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깨달음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도중에 그만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도노한 다음에 점수 하나. 근데 다만 도노와 점수에서 이제 도노는 좀 어디에 가까운 거야? 성적에 가까운 거고 점수는 교정에 가까운다.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해석한 건데 실제 도노나 점수 이론은 다 어디에 나온 거죠? 선종에서 건너온 거야 이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한국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시행 방법, 성적 등지문, 원독 신해문, 간화 경전문 그런 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이제 불교 종파 계보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160페이지에 거기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3편 160페이지에 불교 종파 계보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 이 12번 문제도 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그 해신,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요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